안녕하세요. 어떻게 문 열려 있었어요? 네.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예, 문 닫으시고요. 예, 그쪽으로 앉으십시오. 거기 아니요. 그쪽 끝에 자리에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손대학의 요셉입니다. 오늘은 20대 여성 한 분을 모시고 정치, 20대 여성들의 정치 성향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를 제가 기획해간 동기는 최근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 20대 여성의 70%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데 반해서 20대 남자의 70%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대라는 그 연령층이 가장 극단적으로 남녀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층이 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파 입장에서는 20대 여성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산업화시켜야 되는지 생각을 하기 위해서 20대 여성을 한 분 모시고, 저는 이분의 정치 성향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면서 이분의 생각을 들어보고 우리도 20대 여성들이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이분 생각뿐이 아니라 주위 자기 친구들이라든가 지인들의 생각이 어떤지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방송에 나와주신 혜리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혜리예요. 혜리 씨는 어떻게 이 일을 지원하게 됐나요? 제가 알바를 여러 곳에 광고를 냈는데, 어디 학교에서 보고 오셨나요? 물론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돈을 좀 벌려고 오셨군요. 그래서 하여튼 돈을 버는 거 좋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커피 한 잔, 여기 우리 물밖에 안 났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이제 정치적인 문재인 대통령,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이 60, 70대 산업화 세대라고 하죠. 이분들이 거의 4대 6으로 문재인을 싫어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50대 민주화 중추 세력이죠. 586 세대. 이 사람들은 거의 5대 5입니다. 30, 40대부터 해서 정교조 교육에 의해 가지고 6대 4로 문재인을 지지하는 층이 나눠지는데, 20대 남성들은 이제 전폭적으로 문재인을 싫어하는데 20대 여성들이 전폭적으로 문재인을 70%가 지지하거든요. 우선 개인적으로 혜리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편입니까? 어떤 편입니까? 일단 먼저 저는 지지를 하는 편이었거든요. 왜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해서 그때 트위터나 이런 매체에서 되게 많은 말을 했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점점 부동산 정책에 이제 들어가면서 세금을 이렇게 너무 많이 때려버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제 나도 이제 집을 사야 되니까 조금 있으면은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진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과거에는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부동산 정책에 실망을 해서 더 이상은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면 혜리 씨는 지금 현재는 지지하지 않는데 주위에 이제 20대 여성이다 보니까 주위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엄청 좋아하죠. 좋아하는 이유가? 엄청 좋아하죠. 왜냐면은 제가 말했듯이 페미니스트를 먼저 했었고요. 누가요? 응? 누가요? 페미니스트, 문재인이. 페미니즘, 옹호적인 네. 그걸 했었고. 네. 여러 가지 정책이 이제 진보적이다 보니까. 그쵸. 이제 개방될 거를 이제 생각을 했었겠고, 수출, 이런 것도 확대되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태는 거의 어떤 방향인지 모르겠는 그 정도에 이르렀는데, 제 친구들은 거의 좋아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던가요? 왜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거의 페미니즘 이거. 그거를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여성들은 페미니즘, 여성 인권 옹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을 생각을 해서 문재인을 좋아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관련해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20대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지지합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지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요? 예. 지금 요즘에는 거의 관심이 없겠죠? 그쵸, 이제 넘어갔죠. 더 이상 조국은 사실 날라갔죠. 딸 조민 양의 의전은 의학 전문대학원 사건으로 이제 날라갔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문재인 얘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더 얘기를 해보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박근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맞죠? 그때 이제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탄핵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그때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었고요. 네. 근데 제 친구들은 되게 열정적으로 그때 가서 뭐 그 촛불 시위를 꼭 해야 된다. 뭐 그때도 보수인 친구들도 몇 명 알고 있었는데 아, 그 보수인 친구들도 친구들이, 예. 아 이번만큼은 박근혜가 이거는 우리 보수한테 치명적인 그런 이미지를 뭐 치명상을 입혔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야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현재는 사실 이제 장기간 구속 상태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구속 상태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 석방을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난 개인적으로 모르겠어, 박근혜가. 박근혜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시군요. 근데 태극기 부대 이런 건 아시죠? 그렇죠. 근데 그 제가 다음 질문 하려고 했던 건데요.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장기 구속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다 나쁘다 의견은 없고 과거에는 본인도 포함해서 보수적인 친구들까지도 박근혜는 이제 내려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로 그 일명 태극기 부대라고 하죠. 네.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광화문에서 우파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죠. 그걸 이번에도 막지 않았나? 8.15 집회, 예. 그 얘기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토요일마다 주말에 광화문 광장에서 우파 어르신들이 특히 태극기 부대가 중점이 돼서 박근혜 복귀를 외치면서 탄핵론을 외치면서 시위했던 거를 알고는 계셨나요?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런 분 주위 한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태극기 부대 계신 분이요? 예. 너무 열정적으로 갑자기 우리 박근혜는 불쌍하다, 뭐 이런 말을 하셔가지고. 네. 좀 뭔가 재밌기도 하고. 태극기 부대나 광화문 우파 집회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고, 근데 알게 되신 거는 뭐 일반 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하던가요? 저는 사실 뉴스보다는 이제 길 가면서 뭐 광화문 일대나 뭐 종로 이런데 태극기 들고 가시는 분들. 저 서울에 계시니까 그쪽 주변을 좀 가다가 보셨군요. 네네.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신 경우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지지를 했다가 부동산 정책에 실망을 해서 본인이 집을 살 것에 고려를 했을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민한 문제를 한번 좀 물어보겠는데요. 보통 이제 인권 변호사로 알려져 있죠. 네. 인권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사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권 탄압이 가장 심하게 되고 있는 나라가 북한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북한의 인권이 심각한데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공산당 이런 걸 잘 모르고 저는 네. 베트남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맨날 이제 뭐라 그랬지? 공관들이라고 해야 되나? 공관? 대사관? 대사관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공무원이요. 네. 공무원분들을 이제 보면은 맨날 뭐 뇌물 먹고 공산당들이 네. 맨날 뇌물 먹고 뭐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빈부격차도 굉장히 크고 제가 볼 때는 북한도 약간 비슷할 것 같거든요. 집권층은 굉장히 소수의 집권층은 그치? 잘 사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다 같이 못 살게 되죠. 그치, 평등은 하는데 평등하게 못 살게 되죠. 그치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권 변호사라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뭐 인식은 같이 하시는 거네요? 뭐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그런 이슈를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으시죠? 네, 별로 없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개회사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팩트입니다. 올림픽 개회사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펜스 부통령과 아베 수상을 뒤에 놓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신영복 선생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신영복 선생이 누구라고 들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아니요, 전이에요. 신영복이라는 사람은 간첩죄로 유죄를 받아서 20년 넘게 대한민국 전복죄죠. 국가보안법죄로 그러니까 유죄를 받아서 20년 정도 수감을 했다가 자기가 전향서를 쓰고 나옵니다. 그랬다가 다시 전향서를 번복한 말 그대로 주사파, 주체사상파, 북한을 추종하는 간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평창 올림픽 개회사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얘기하는 거를
모르셨다는 거죠. 저는 네 그런 거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네. 그 지금 들어보니까 뭐 그분이 정치적으로 뭐 존경할 만한 게 아니라 뭐 다른 걸로 존경할 만하다 뭐 이런 건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의 사상은 주사파 사상이거든요. 북한을 추종하는. 그리고 이제 문재인을 에워싸고 있는 참모진들은 다 주사파, 주체사상파라고 해서 80년대 운동권 세력들로 해서 북한과 연합해서 미군을 몰아내고 미국을 몰아내고 북한과 연합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사상가 신보 선생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되게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가 진짜로 그 사람이 사상이 그거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사상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뭐 업적을 세워서 그럴 수도 있잖아. 나는 그분을 모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중의적인 표현이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연방제 통일안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남한은 남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가지고 북한은 북한대로 공산체제를 가지고 그 일국가 이체제 한 나라지만 두 체제로 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 이걸 일국가 이체제 연방제 통일안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아시고 계신 점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습니까? 그러면 뭐 사실 깊은 얘기 하긴 힘들 텐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국가가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베트남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분이 살아가는 걸 보면은 이제 거기가 이제 경제는 자유화가 되고 이제 그쵸. 체제는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두 체제를 같이 합친다는 거나 그러면은 왕이 두 개인데 그쵸. 그리고 사람 무리도 두 개일 거고 그쵸. 그러면 만약에 나는 이제 취직 시장이나 그런 시장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경쟁률이 더. 경쟁률이 취업이 하는 취업이나 아니면은 네. 일자리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네.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서로 이제 북한 사람들도 인터넷 되면은 그렇겠죠. 인터넷으로 같이 싸우고 맨날 한 10년, 20년은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인데요. 20대들은 가장 자신의 이제 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이런 걸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방제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미국인데 같은 체제의 나라가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연방을 이루는 거죠. 물과 기름인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연방제를 할 수는 없죠. 중국과 미국이 연방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과이지만. 그래서 오늘은 제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를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당이죠. 문재인의 민주당이 190석을 차지하면서 아주 대승을 거뒀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파 진영에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특히 강남역 시위 같은 데는 20, 30대 젊은 층이 주축이 돼서 블랙 시위라고 해서 검은 옷을 입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네,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복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보수 친구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 솔직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제 집권한 사람들은 네. 사람들이니까 원래 정치라는 게 이제 놓고 먹기. 뭐라고요? 놓고 먹기. 놓고 먹기. 네. 누가 먹느냐인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먹고 있는데 네. 한 명이 이제 먹으려고 하는 그냥 내 보기에는 서로 간에 이제 더러운 무슨 했던 거는 누군가는 먹어가려고 하는 건데 잘 먹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문재인 진영 쪽에는 이제 그 좌파, 주사파, 주체사상파,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이제 젊은 친구들 중에 대학생 진보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그 대사관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는데 미군 철수를 주장을 하거든요. 미군 철수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아직은 미군 철수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도
제가 한번 뉴스를 읽은 적인데 뭐 미국에서 우리가 국방비를 조금 더 보태야 된다 뭐 이런 예, 거. 방위 분담금이요. 예. 그거를 저는 좀 더 되고서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아직은 우리나라 인구수도 너무 적고 네. 그 국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런 파워가 조금은 그래도 선진국에 이제 들어서긴 했지만 좀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저 솔직히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하기는 우리가 무리가 많이 따르죠.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불을 하더라도 계속 미군은 유지하는 게 낫겠다. 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주위 친구들이랑 혹시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있습니까? 여성분들. 아니요. 주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친구랑 뭐 어디 갔었다 이런 얘기? 주로 이제 즐기는 뭐 재밌게 노는 얘기를 하시겠죠. 뭐 그쵸? 가족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쵸. 뭐 이게 알바이다 보니까 이걸 하겠지만 알바가 아니면 절대 대란 좀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외교 문제를 조금 이제 다뤄볼 텐데요. 예. 우리 이제 친중하는 정치인이 있고 반중을 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은 친중을 하는 정치인이라는 거는 이해하고 계십니까? 네네. 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는 건 맞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는 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나요? 네,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은 굉장히 싫어하죠? 아, 그런가요? 난 그렇지 않나요? 몰라, 난 몰라. 갑자기 반말을 하시죠. 하긴 뭐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요. 제가 30이고 나이는 잘 모릅니다. 20대인 것만 알지만 뭐 몇 살 차이가 안 나니까 쉽게 반말이 나오시는 것도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외교 문제를 조금 넘어가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과 가까이 지내고 중국과 모든 것을 좀 가까이 하려고 하고 미국은 멀리 하려고 하며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부터 이제 노재팬 운동으로 해가지고 과거 굉장히 반일 감정을 붙이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소녀상 문제로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 피해 보상과 아베 수상의 그런 이제 사과를 요구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그럼 아까 미군 철수를 반대하신다고 하면 미국을 멀리하고 반미 친중은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어떠십니까? 저는 약간 양립을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친중을 해야 돼요. 네. 경제적으로는. 네. 근데 뭐 체제나 뭐 네. 정치적으로는 솔직히 별로 친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베트남 가봤는데 너무 베트남 가봤습니까? 너무 숨막히더라고. 공산체제가. 저도 중국을 가본 적이 있는데 숨막힘이 있더라고요. 나라는 발전하겠는데 솔직히 저는 시장통이라는 느낌이 좀 강했고요. 그래서 뭐 교류를 하거나 뭐 수출을 해도 되고 수입해도 되고 뭐 경제적인 교류는 괜찮은데 경제적인 친중은 괜찮지만 군사, 정치 이런 면에서는 친미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반미를 하기는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반미하는 것은 옳은 생각은 아니다. 하지만 친중하는 거는 경제적으로는 좋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는 친중을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전혀 원하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고. 예, 코로나. 코로나를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했는데 굳이 친중적인 WHO 회장이라 그러나요? 네. 그 사람이 그걸 굳이 이름을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을 바꿨죠. 네, 맞아요. 그것도 조금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건 인지하고 계시나요? 기분 나빠요. 저 그거 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해요. 뭐 주위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있나요, 혹시? 아니요, 저는 그냥 뉴스 보면서 나 혼자서 아니 이 새끼들이 분명 아니 우한 폐렴인데 이거 우한 디지즈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친일 얘기를 하겠는데요. 위안부 문제로 우리가 이제 부끄러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좌파 진영, 특히 문재인 진영에서는 반일 드립을 굉장히 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반일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 부분도 약간 조금 민감하면서 저는 솔직히 일본은 좀 좋게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이런 면을 떠나서 거기는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발전이 돼 있는 나라니까 그리고 뭐 거기가 이제 조금 이제 하향세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뭐 탄탄하게 저는 이제 예전에 화학 쪽에서 일을 했어가지고 거기 또 이제 뭐 발전이나 뭐 연구 이런 쪽에도 엄청 좋아서 일본은 화학적으로도 굉장히 발전돼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이제 아베가 물러나고 지금은 다른 분이 올라가셨잖아요.
그쵸, 예. 네,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무슨 간데, 예. 네, 예. 그분이 뭐 아베파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분 뭐 계속 하고 있고, 근데 뭐 네. 경제가 뭐 망하지는 않으니까, 그쵸, 뭐 예. 나쁘다고는. 그러면 위안부 문제로 해서 너무 과도하게 단일 드립을 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박근혜 때인가 그 전인가 한번 돈을 받은 걸로 알고 맞습니다. 예. 있어요. 그 위로 사과금 민간단체로 그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래서-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 받다 만다 뭐 말이 많았죠. 그래서 뭐 얼마는 받고 뭐 안 받고 그랬었는데 뭐 받았는데 뭐 돌아가셔서 뭐 그 자식이 받아야 되나 뭐 이거를 되게 막 그걸 했던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저도 그걸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일단 돈은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적절하게 보상을 받고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이슈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일본에게는 배울 게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일 드립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네, 저는 그러니까 뭐 보상을 더 받을 게 있으면은 더 받고 네. 뭐 이제 그거는 과거니까 뭐 네. 앞으로 또 해 나갈 게 있으니까 뭐 또 굳이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분이시고 20대고 제가 뭐 오늘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좌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보수 우파십니까? 아니요, 전 중도입니다, 중도. 아, 중도이십니까? 굳이 얘기하면 좌파에 가까운 중도입니까? 우파에 가까운 중도십니까? 저는 좌파에 가까운 중도인데 네. 지금 질문이 그렇게 우파적인 얘기 하면은 우파에 할 수밖에 없지. 근데 나도 지금 들어보니까 일본 뭐 이해할 필요 없잖아. 혹시 알바비가 안 나올까봐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저는 알바비에 대한 그 부담은 없이 전혀 없어요. 자유롭게 이제 드립을 치고 계시는 거죠. 음. 예, 그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친일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승만과 김일성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아시겠죠.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있고 북한은 김일성이 있는데 설마 모르시나요? 아니 이승만 뭐 이름 많이 듣기는 제가 역사를 잘 공부를 안 해가지고요. 특히 이제 이공계통 공부를 하니까 그쪽은 네, 좀 네. 그럼 이승만 하면 갖고 계신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약간 독재 정권인 걸로만 알고 있어요. 네, 독재자로 알고 계시고요. 그럼 김일성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걔도 독재자지.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둘 다 둘 다 나쁜. 그냥 독재자. 그럼 이승만과 김일성은 둘 다 나쁜 독재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군요. 그냥 이제 뭐 왕권에서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근대화 되면서 제 그냥 판단하기로는 근대화 되면서 뭐 이제 이제 왕이 생각이 달라서 이제 분권화됐고 이제 왕이란 개념이 대통령으로 바뀌고 그렇죠? 예. 뭐 이제 조금 힘도 좀 많이 분산되고 그러면 제가 한번 이 부분에 질문을 한번 더 해보겠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게 된 기틀을 마련했지만 김일성은 좋든 나쁘든 간에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지금 아주 인권도 열악하고 못 사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승만의 독재는 훌륭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또 다시 베트남 얘기를 할 건데 그 네. 베트남의 역사를 제가 조금 아는데 베트남에서도 우리 이승만처럼 이제 경제만 오픈을 한 상태죠. 이승만이랑은 다른데요. 이승만이랑 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경제만 오픈을 하자 해가지고 미국이랑 말을 해서 지금 오픈을 한 거고, 뭐 태국도 약간 지금 그런 상태. 거기는 약간 왕권 있잖아요. 맞습니다. 태국은. 그래서 지금 뭐 이승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설득당하신 거죠? 설득을 당한 게 아니라, 뭐 네. 좋지도 나쁘지 않은데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좋다. 그러면은 뭐 경제 열어야지. 예, 이제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요. 조금 예민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고향이나 그런 건 모르는데, 서울 사람이라만 알고 있는데, 부모님은 지역적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호남이십니까? 영남이십니까? 아니면?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전북이시고, 전북분이시고. 어머니는 충청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파에서는 하프 홍어라는 그런 드립을 칩니다. 하프호? 하프 홍어라 그래서요. 전라도 사람들이 비하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우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경상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전라도에도 우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이 문재인을 지지하다 보니까 이제 홍어라고 하는데, 이게 재밌게 이제 얘기를 홍어. 반홍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프 홍어신 거네. 우리
시청자들이 약간 미친놈 말했잖아, 아까 중도 좌파라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본 건데요. 그러면 김대중 승상님을 존경하십니까? 아니, 뭐, 존경까지는 안 해. 자꾸 존경하는, 그건 아니야. 아니, 중도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제 물론 이제 과장된 면이 있는데, 이제 우파 진영에서는 전라도 가려면은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된다. 전라도어를 뭐 몇 급을 따야지 들어갈 수가 있고, 갈 때는 김대중. 뭐시오, 이러면서. 그렇죠. 그리고 언어도 배워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순상님 자서전을 옆구리에 꼭 끼고, 그래야, 그러고 전라도를 가야. 그 정도로 안전하다. 이제 입문이 힘들다. 경상도 그래야, 때는. 경상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비하하는 얘기죠. 물론 이제 과장되게 비하하고, 이제 물론 그렇게 전라도 측에서도 이제 경상도를 비하하는. 그럼 전라도도 거기 경상도 들어가려면은 그거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좀 불공평한데. 저도 이제 오늘 알게 된 건데 아버님 분이 이제 반이 아니라 아빠 쪽은 이제 호남. 괜찮아요. 충청도 있잖아요. 네, 충청도도 계시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라서 하는데 자, 그러면 더 예민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입니까? 폭동입니까? 민주화 운동이지. 민주화 운동입니까? 그럼 5.18은 폭동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체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겉에만 봤을 때는 이번 홍콩 사태 아시죠? 알죠. 예. 홍콩에서도 그랬듯이 크게 막 던지고 했다며 거기서도 막 심하게 했죠. 예, 그렇죠. 더 우리보다 더 심하게 싸웠대. 더 심하다면 심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그쪽을 지지하는 분들은 독립이나 이런 걸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거고 안 지지하는 분들은 그 폭동이겠지. 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얘기는 제가 무슨 폭동이라고 생각한다, 사태라고 생각한다, 민주화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5.18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파, 중도, 좌파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민주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좌파들이고요. 이제 호남, 전라도 출신과 상관없이요. 5.18을 사태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5.18 사태. 이 사람들을 중도로 보고요. 5.18을 폭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좀 이제 우파는 맞는데 좀 약간 좀 강경 우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극기 부대. 그쵸. 그쪽, 거기도 이제 호남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저도 요번에 이제 우파 활동을 하면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전라도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반공주의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강하게. 그래서 사실은 약 30% 되는 기독교인들은 호남 사람이지만 굉장히 강경한 반공 우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호남 사람이 다 그렇다 저렇다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대다수의 호남 사람이 아무래도 문재인을 지지하고 과거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좌파 정부를 많이 지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문재인도 경상도에서 왔다며. 부산 사람. 원래는 함경도 사람인데 월남을 해서 부산에서 자라서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외에는 이 호남은 아무래도 전체 인구의 8% 정도밖에 차지를 못하다 보니까 단독으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힘들고 좌파 성향의 경상도 사람, 노무현도 그랬죠. 노무현 대통령도 좌파 성향의 대통령을 호남 사람이랑 좌파 성향의 경상도와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서 주로 이제 당선을 시켰는데 가장 호남 사람들 예를 들면은 좌파나 민주당 투표율을 보면 물론 이제 경상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9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90% 이렇게 나오고 또 마찬가지로 박근혜 옛날 자유한국당은 이제 경상도도 90%가 나오죠. 그런 성향들이 있어서 이제 대립되는 상황이고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말이 좋긴데.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 자세는 있습니다. 예. 저를 제지해 주세요. 자, 노무현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노무현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나는 일비 사이트 들어가서 이거 조금 알아. 부엉이 바위에서. 일배십니까? 아니, 들어가봤다. 내가 한 달 동안 거의 거주하고 있었지. 제가 워마트도 한 달 거주해보고, 일베도 한 달 동안, 부엉이 바위 이거 해가지고, 너무 이게 팔 벌리고. 두부 손상 이런 얘기도 들어보시고. 아니, 근데, 오히려, 워마트나, 네. 진보 약간 이런 데 가보면은,
굳이 그런 얘기 없던데. 노무현 된 얘기 별로 없던데. 굳이 얘기하면 이제 그 진보는 페미니즘이고, 이제 워마드나 메갈 이런 동네는 아무래도 노무현 좌파를 지지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즘 때문에 근데 지지했다는 아예 거론을 안 하던데, 노무현을. 그쵸. 예. 거론을 안 하죠. 그럼 약간 이제 하프 호모의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중도지만 일베를 들어가 봤는데 일베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건 아니냐 호기심에 들어가 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일베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요. 일베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일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